2005년 한 남자가 국가대표팀 코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 국가대표팀의 코치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 남자는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맡습니다. 이번에도 자리에 맞는 조건 하나가 갖춰지지 않은 채였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홍명보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20년 동안 어떻게 자격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축구감독 자격증은 5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DCBAP. 아이돌 그룹 이름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축구 지도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의 등급 분류 기준입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 라이선스 하나하나를 따면서 올라가는 단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단계를 따면 그 다음 단계를 딸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 채워야 하는 제한기간이 있는 방식입니다.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달력상 정해진 시간이 지나야만 다음 단계의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C급을 딴 뒤에 2년, B급을 딴 뒤에 또 2년, A급을 딴 뒤에는 3년 이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팀을 가르쳐본 경험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정직하게 다 밟으면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건너뛸 수 있는 지름길이 숨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응시 기수 안에서 시험 성적이 아주 좋은 사람,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경기에 오랫동안 뛴 사람이 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이 실제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바로 2022년 협회가 B급 강습회 도중에 국가대표로 50경기 넘게 뛴 사람은 특별히 넣어주겠다는 규칙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 특혜를 받았다 아니다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안정환입니다. 말이 참 많았는데 결국 국제 기준으로는 특혜다 아니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이것도 전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이 B급 라이선스라는 것 자체가 AFC하고 한국 축협하고 입만 맞춰서 적당히 양해하면 그만인 거라 공정성 여부를 자기들끼리 따지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안정환이 본인은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왜 그럴 거면 B급 라이선스를 취득을 한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왕에 취득을 했다면 아예 시원하게 본인의 의지를 드러내고 감독을 제대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정말 잘해야겠죠. 본인 말따나 다른 사람들에게 순번을 다 양보해서 10년이나 기다리면서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의 기회를 가로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협회에 이 특별했던 규정은 안정환이 라이선스를 취득했던 그때만 있었을 뿐 지금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감독을 할 거라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정말 잘해서 그 역량을 발휘해 주는 게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몇 년 뒤에 한국 축구는 새 사령탑을 찾고 있었는데 그렇게 데려온 사람이 네덜란드 출신의 아드보카트 감독이었습니다. 당시 수석 코치를 맡고 있었던 핀 베어백 코치는 홍명보에게 대한민국 코치가 필요하다면서 대표팀 코치로 합류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 협회의 규정이었어요. 대표팀 코치가 되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는데 홍명보는 은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의 자격증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이는 협회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긴 셈이었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상황이 급하다는 말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였어요. 나중에 국회에서 이 문제로 질문을 받자 홍명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감독님이랑 베어백 코치가 부탁을 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코치직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쩔 수 없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갑자기 특혜성 예외 조항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대로면 낮은 단계 자격증을 딴 뒤에 2년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국가대표로 20경기 이상 또는 K리그 100경기 이상 뛴 사람은 그 2년을 건너뛸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공교롭게도 홍명보가 이 조항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09년 자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번엔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맡습니다. 2010년 드디어 가장 높은 단계인 B급 라이선스를 취득합니다. 코치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이 놀라운 업적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3년 최강희 감독의 후임으로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 홍명보에게는 성인팀을 직접 지도해본 경력이 전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B급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데까지는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청소년팀, 올림픽팀은 맡아봤지만 성인 국가대표팀 지도 경력 없이 곧바로 최상위 무대로 직행한 셈이었던 거죠.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1대1로 비기고 알제리에 4대2로 패하고 벨기에에 1대0으로 지면서 최하위로 탈락을 합니다. 대회가 끝나고 홍명보는 감독직에서 물러났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맞이했던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자격 없이 시작을 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명분으로 넘어갔고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했는데 홍명보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그냥 시간이 약이라는 식으로 조용히 묻히면서 시간이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2014년 6월에 어처구니 없었던 클린스만 사태 이후에 대표팀의 새 감독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감독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가졌던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갑자기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원래는 권한이 없었던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후속 작업을 맡아요. 이임생 이사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외국인 감독 후보들을 면접을 본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홍명보를 빵집에서 만나죠. 그리고 나서 정혜성 위원장 사퇴부터 홍명보 선임 발표까지 걸린 시간이 단 열흘이었어요. 이임생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나에게 모든 권한을 줬다. 투명하게 절차대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달랐죠. 이임생 이사는 애초에 감독을 추천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전력강화위원들이 넘겨준 거는 면접권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스포츠윤리센터 발표에 따르면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상 홍명보는 원래 1순위 후보도 아니었죠. 정혜성 위원장 개인의 판단으로 1순위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절차 논란은 법정까지 갔어요. 정몽규 회장한테 중징계를 요구했던 문체부의 결정을 두고 협회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26년 4월에 1심 법원은 오히려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 이사가 후보를 추천을 해서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식적으로만 남게 됐다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축구협회가 졌다 이 얘기예요. 이와 별개로 나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상 국가대표 감독은 AFC와 축구협회가 발행하는 B급 라이선스뿐만이 아니라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도 있어야 됐는데 홍명보는 이 자격증도 없어요. 협회는 B급이 있으니까 됐다고 반박을 했는데 문체부는 협회 내부 규정이 상위 기관의 규정을 넘어설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협회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내세운 거예요. 대한체육회가 축구 종목에 한해서 이 자격증 규정 적용을 2027년까지 유예해 줬다는 겁니다. 축구만 예외로 2027년까지는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유예를 받아줬다는 주장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이 유예 기한이 2027년이 공교롭게도 홍명보가 원래 계약했던 임기 만료 시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인 2027년 1월인 아시안컵과 정확히 겹칩니다. 자격증 유예 기간과 감독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똑같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홍명보가 이렇게 말했었죠.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씨. 그리고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개박살이 났습니다. 홍명보는 탈락 직후에 사퇴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퇴장하는 모습, 성의 없이 보이는 입장문 발표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사퇴 발표 당일날 선임을 주도했던 이임생은 한 축구교실 행사에 웃으면서 참석한 사진이 공개돼서 책임론이 다시 불붙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학교에 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임생이 보여줬던 그 어이없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홍명보의 명예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두 학번 후배였던 이임생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홍명보 감독 선임 이유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에 이임생이 늘어났던 그 이유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라볼피아나니 MIK니 뭐 현대 축구의 흐름들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진짜 말 같지 않은 그 변명처럼 들리던 그 진짜 소위 진짜 뭐랄까요? 진짜 그 답답한 말들을 정말 욕하고 싶은데 욕은 못하겠고 뭐 어쨌든 그 순간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부당 개입 의혹을 경찰에 고발이 돼 있기도 한데 2024년 7월에 고발이 된 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다시 수사가 들어가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요는 이거예요. 패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차를 건너뛴 선임 과정, 그리고 자격 논란, 근데 어쩔 수 없었다는 화법, 그리고 성적은 늘 처참했고 근데 사퇴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2005년과 2024년, 20년의 간격을 두고 놀랍도록 똑같은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정직하게 계단을 밟으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게 바로 이 라이센스의 정상적인 획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명보는 20년 동안 매번 자격이나 경력 절차 중에 뭔가 하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로 먼저 자리에 앉고 문제가 되면은 늘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되게 자기의 뭐랄까요, 유체이탈하는 화법을 항상 해오는 그 방식, 늘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늘 문제가 되면 내가 먼저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니네가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해줬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는 거죠.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었다면 그냥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결국 받을 건 다 받고 누릴 거는 다 누린 거 아닌가요?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렸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하는 게 상식인 겁니다. 스포츠는 같은 규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잘못된 규칙이 패턴화되어서 20년 동안 반복이 되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봐준 잘못된 구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단을 하나씩 정직하게 오르고 있는 코치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특혜로 자리에 앉는 감독 한 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홍명보는 이미 물러났고 그를 선임했던 정몽규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이 축구협회의 문제들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가 차는 축구협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